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각 팀들이 겨울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팀은 아스날입니다. 이번 겨울 아스날이 영입한 선수는 3명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의 에이스 트로사르, 세리아 스페치아 칼초에서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야쿠프 키비오르, 마지막으로 첼시의 조르지뉴입니다. 이번 아스날의 이적 시장 목표는 주전급 선수를 서포트할 교체 자원들을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로사르는 왼쪽 측면에서 뛰는 마르티넬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뛰는 웨데고르까지 대체 가능한 자원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 브라이튼에서 17경기 7골과 3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현재 폼이 좋은 선수죠. 최근 아스날에서 교체 혹은 컵대회 선발 출전했을 때 굉장히 좋은 플레이로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다음 야쿠프 키비오르. 이 선수는 아스날이 영입한 선수 중 제일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궁 속에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무대가 처음이며 챔스권 경쟁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아르테타 감독은 어떻게 보면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선수를 자신의 스쿼드에 추가했을까요? 바로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가 발전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표적인 포지션이 이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왜냐하면 왼발잡이가 왼쪽 센터백 자리에 올 때 플레이 타이밍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와 야쿠프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레이 성향 자체가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뿌리기 좋아하고 드리블로 높이 올라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빠릅니다. 현재 아스날 선수단에서 속도에 관련된 훈련을 할 때 야쿠프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은 이번 이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그 선수 조르지뉴입니다. 이 선수는 아스날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토마스 파티와 그라니트 자카의 백업 멤버로 영입되었습니다. 첼시의 챔스 우승, 이탈리아의 유로 우승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조르지뉴가 존재했고 그의 이 우승 경험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아스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르지뉴 이적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 상황이지만 아르테타가 그를 오래전부터 원했다고 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팀은 맨시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는 현존 최고의 폼을 보여주는 왼쪽 풀백 칸셀루를 바이언에 임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구매 옵션만 7천만 유로가 걸려있을 뿐 임대료가 빵원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맨시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칸셀루와 펩 과르디올라 사이의 불화 때문이며 과르디올라가 팀 감독으로 존재하는 한 칸셀루가 맨시티의 유니폼을 다시 입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칸셀루는 맨시티에서 단순히 왼쪽 풀백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경기 자체를 이끌어가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임대는 과르디올라와 맨시티에게 상당히 뼈아프죠. 영입은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막시모 페로네라는 03년생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당장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은 아니며 맨시티 아카데미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팀은 맨유입니다. 맨유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소 나이가 있는 새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 지금 스쿼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요. 골키퍼 잭 버틀랜드는 서드 골키퍼 자리를 맡아줘야 하고 스트라이커 베오르스트는 원톱에서 부진한 마샤를 대신해 팀 공격 플레이에 활력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자비처는 시즌 아웃이 확실시되고 있는 에릭센의 빈자리를 커버해줘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자비처입니다. 현재 에릭센의 장기 부상과 카세미르의 레드카드 징계로 맨유는 중원 쪽에서 팀을 받쳐줄 선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맥토미니 역시 부상, 프레드는 플레이메이킹에서 크게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니 자비처가 맨유의 살림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활발한 활동량이 장점인 그가 맨유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팀은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올겨울 2명의 선수를 스쿼드에 추가했습니다. 바로 해리슨 애슈비와 앤서니 고든 선수인데요. 그중 앤서니 고든을 4,500만 파운드, 약 680억 원을 들여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는 에버튼이 키워낸 로컬 보이로 차기 에버튼의 주장, 팀이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에이스였습니다. 그런 선수를 뉴캐슬이 영입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을 형성하는 팀, 에버튼. 이 팀의 에이스를 영입함으로써 뉴캐슬이 에버튼보다 상위권에 위치한 클럽이다 라는 이미지를 많은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앤서니 고든은 시속 36.3km라는 어마무시한 속도에 더불어 세밀한 테크닉까지 가진 선수입니다. 그가 영입됨으로써 뉴캐슬은 양쪽 측면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듀오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팀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동일 포지션에서 나간 선수들을 대신하는 정도의 영입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나간 선수들 모두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도 백업 자원이죠. 브리안 힐을 대신해 아르나우트 단주마가 공격 백업으로 영입되었고 맷 도어티를 대신해 페드로 포로가 영입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임대생이며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페드로 포로 선수는 기대해볼만 합니다. 올 시즌 전반기 포르투갈 리그에서 14경기 출전해 6도움을 올리며 리그 최고 수준의 오른쪽 풀백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로의 영입은 에메르송 로얄의 각성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팀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단 한 명, 코디 각포를 영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팀은 이번 겨울 이적시장 거의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죠. 다른 그 어떤 팀들보다도 가장 폭력적인 행보를 보인 팀 첼시입니다. 첼시는 이번 겨울에만 순수 이적료로 3억 2250만 유로 약 4,3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고 옵션 계약으로만 4,100만 유로 550억 원을 걸었습니다. 이 중 최대 이적료는 이적시장 막판에 터진 엔조 페르난데스의 영입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유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웠죠.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초신성 미하일로 무드리크, 프랑스에서 제2의 바란이라 평가받는 왼발 센터백 바디아실, 여기에 주앙 펠릭스, 다트로 포파나, 안드레이 산투스, 노니 마두에케를 스쿼드에 추가했고 말로 기스토는 22-23 시즌이 끝난 후 첼시 스쿼드에 합류 예정입니다. 첼시의 쇼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여름 이적시장 분데스리가에서 검증이 끝난 공격수 은쿤쿠가 팀에 합류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 그바르디올, 마르키스 티랑 등 지금 유럽에서 핫한 선수들이 첼시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수단 인원 5명 정도만 바뀌어도 스쿼드를 갈아엎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번 이적시장에서 첼시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갈아엎는다라는 표현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이적시장 직전 첼시의 베스트 11과 다음 시즌 시작할 때 첼시의 베스트 11을 비교해보면 글쎄요, 2-3명 빼곤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첼시는 이토록 급하게 돈을 풀어서 스쿼드를 강화했을까요?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 지금 첼시는 리그 9위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순위죠. 만약 첼시가 올 시즌 4위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선 선수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유럽 축구에서 챔스를 나갈 수 있냐 나가지 못하냐는 선수가 팀을 선택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니까요. 첼시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선수가 다른 팀을 선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 팀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첼시가 돈으로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제킹이 일어나고 구단끼리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등 외부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첼시의 겨울 이적 시장이었지만 절박한 첼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투쟁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여기까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행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새로운 선수들로 채워진 프리미어리그 팀들, 과연 이들은 성공적으로 리그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